오늘은 월세 모닝콜 세연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본격적인 다른 질문들 전에 댓글이 또 올라온 거 한번 네네네. 저희가 짚고 갑니다. 예. 인기가 많으십니다. 진짜. 네, 자주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여쭤볼까요? 김원찬님께서 1주택자고 집 대출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신용대출도 많은데 만약에 건물을 낙찰을 받으면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혹시 낙찰받기 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 시중에 있는 1금융권 네. 이런 데 가시면 대출을 안 나와요. 경락잔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시중은행이 아니라 그냥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곳들이에요? 그렇죠. 예, 2금융권이고요. 네. 법원 경매 진행하는 날에 가시면은요. 네. 그 상담사님들이 명함을 나눠주세요. 나와 계시는구나 또. 네, 예. 그분들의 명함을 가지고 네. 미리 입찰 전에 반드시 대출이 나오는지. 근데 이미 이분 같은 경우에 대출이 많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주담대는 안 나옵니다. 예, 경락잔금 대출도 안 나오고요. 예. 다른 대출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P2P 대출이라고 좀 고금리 대출이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 솔직히 소액 투자자이신 분들은 이 대출을 많이 이용하세요. 어차피 소액이니까. 네,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단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네. 대출은 굉장히 좋은 레버리지이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전세가 빨리 맞춰지거나 네. 내가 이 대출을 빨리 상환할 수 있는 투자에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대출들은 부담대가 네. 아닌 근데 대출들은 P2P 대출 이런 건 사실 일반인들이 선뜻하기가 무서워서. 쉽지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해 하시던 주신 분들만 대로.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디시모님께서 임대 수익으로만 노리고 경매에 뛰어든다면 상가만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다세대 주택 쪽이 수익이 더 좋을까요? 뭐 케바케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지 좀 알고 싶으시다고. 일반적으로 막 1주택자이신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죠. 다세대가 아니라 이제 다가구 주택을 하시면 그게 좋고요. 주택 하나니까. 예, 예, 건물 하나에 네네. 이제 우리가 월세를 받는 거고요. 네.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예요, 이미. 그러면 주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음. 다가구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도 투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네. 법인으로 했을 때는 이제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또 단기 매도하기보다는 이거는 조금 보유를 하고 가셔야 되는 투자 물건이에요. 그래서 고를 때는 이제 상가. 그건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주택수가 몇 개냐, 또 그렇죠. 자금 보유한 게 얼마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2부 본격적인 코너 시작을 해보죠. 네. 이런 건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입니다. 네, 이런 게 중요하죠. 이름이 세연님이니까 뭐 갖다 붙이기가 너무 좋네요. 자, 소액 경매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 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여쭤보죠. 네네네. 자, 다가구 주택은 등기 열람으로만 봐서는 근저당이 얼마나 껴있고 보증금이 얼마나 되어 있고 명확하게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럴 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네, 확인이 어렵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일일이 집집마다 물어봐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걸 혹시 아세요? 저런 데 들어가 보면 예, 나오는 맞아요. 매각 예, 물건에서 거기에 모든 정보들을 올려놓고요. 만약에 거기에 미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만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물건이 80%입니다. 다 나와 있어요? 네네. 매각 물건은. 다 거의 다 그럼 나와요. 굳이 미상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접근 안 하는 게 낫다고 자신이 봐야 돼요?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알아내겠다 하시면 알아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보통 이런 건 어떻게 알아내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해당 은행, 예, 네. 은행에 물어보시면은 또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저당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세입자는 있고 네,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세입자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이야기를 해야 되죠. 되고. 그럴 때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 사실은 3천에 들어갔는데 네. 저 5천에 들어갔는데요? 그럴 때는 거짓말을 거짓말을 했죠. 한 거잖아요. 이 경매는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거죠? 법원.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럴 때는 경매를 좀 해방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녹음과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겠죠. 다음 질문은요.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서 상가로 허가받아서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면 대체 상가입니까? 주택입니까? 이런 질문이고 네. 이렇게 헷갈리는 물건은 경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웬만하면 피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스타일의 물건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물건이에요, 솔직히.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거?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뭐 홍길동이죠. 이게 뭔가 네. 법적인 보호를 좀 받기 힘들겠군요. 공부상으로는 네. 상가나 뭐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네. 실제 용도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린생활시설. 그렇죠. 사실 그거는 주택으로 쓰면 안 되는데 막 편법으로 해가지고 원룸식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경우. 그런데 네. 항상 투자
투자를 하실 때는요, 경매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에도 네.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 낙찰을 받는 거, 물건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팔릴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쵸? 네. 부동산에서 이런 물건들은 다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매수자한테. 음. 같은 가격이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하자 없는 걸 하자 없는 걸 그렇죠. 사겠죠. 그건 누구나 이건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물건은 그냥 내가 정말 갖고 싶다, 낙찰의 맛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대대손손 자녀분들한테 물려주겠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웬만하면 믿고 패스하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안 하시는 예. 게 좋죠. 네. 낙찰 한번 봐서 대대손손 물려줄 정도면 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네네. 거는. 네. 빌라 경우에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 잘 내려가지도 않는다. 단점은 잘 오르지도 않고 잘 팔기도 힘들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럴 때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꼭 이거는 체크하고 가라. 위반 사항이 있는 물건들. 불법 건축물 뭐 이런 거. 위반 사항이 있는데 아직 신고는 되지를 않아서 위반 건축물 등재는 안 되어 있지만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수가 있어요. 아, 법원에 경매로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일반인들은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요? 경매지를 보시면 네. 제시외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제시외? 제시외. 아. 예, 뭐 제시외 건물, 제시외 기역 니은, 제시외 기호 1, 기호 2. 빨간색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과 다르다. 요건 다르다. 제시된 곳 외에 예, 다르다. 오탁방에 있다. 그렇죠. 요거는 이상한 조심해라. 부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채무자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와. 배당을 다 받지 못한 그렇지. 세입자가 앙심을 품고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차순위가 된 거죠, 제가. 네. 예. 억울하게. 네. 제가 그래서 앙심을 품고 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낙찰 받았어요. 그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만약 불법 건축물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벌금, 과태료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부과가 계속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잘 알아봐야겠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이행 강제금이 2019년도 4월 23일 이전에 만약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됐다. 네. 이거는 5년만 내면은 네. 종료가 되었어요. 아, 위반 건축물이긴 하지만 고생했다. 이행 강제금을 이제 스톱을 시켜줬는데 네. 그 이후에 신고된 것들, 그 이후에 등재된 것들은요 원상복귀 할 때까지 내셔야 됩니다. 언제 지어졌냐가 아니라 신고가 된 거. 그렇죠. 법이 바뀌었어요. 오, 끝까지 가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들 우리가 좀 꼭 살펴야 할 것들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주의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주의사항만 들으면 겁이 나요. 네. 이렇게 겁나는 게 사례를 들으면 싹 사라져.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모범 사례니까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내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좀 도움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모범 답안 같은 거니까요. 모범 예. 답안 소액 경매 또 한 가지 사례 있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빌라인데요. 네. 서울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내가 집 한 채 갖고 싶다. 네. 사실 빌라는 집을 갖는 것보다는 땅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물건인데요. 대출은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주택은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투자는 하고 싶어. 네. 예,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컨디션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신호라이 씨 저쪽이구나. 네네. 저쪽 동네 알아요. 이 주변으로도 굉장히 개발의 호재가 많이 있죠. 네네. 이렇게 컨디션도 되게 좋습니다. 예. 방이 3개나 돼. 네, 방도 3칸이에요. 네. 위치도 너무 좋죠. 저쪽 어디에 까치산역이 있을 맞아요. 텐데. 여기가 지금 이제 개발 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었고요. 네네네네. 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교통이 좀 안 좋은데 목동선 호재가 있어요. 이런 물건인데요. 이 물건도 아까처럼 경매식 갭 투자로 이제 네. 들어가셨어요. 1,770만 원으로 원. 낙찰을 받으셨어요. 와. 감정가는 2억 500만 원이죠. 야, 13차예요? 네. 근데 단독 입찰. 1억 9,8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1,77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2억 1,570만 원. 이분은 배당 요구를 하질 않았어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요. 낙찰 금액이 많이 남아도 낙찰자가 줘야 돼요. 네. 그리고 계약 기간까지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그런 권리가 있어요. 네. 명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전입이 2019년 11월이니까 2021년 11월 플러스 계약갱 신청권 쓰면은 2023년 11월까지는. 맞습니다. 와, 네. 그러면 이거 아까보다 좀 요거 난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왜냐면 요분 나간다고 하면은 네. 세입자 받아가지고 그 돈 그렇죠. 줘야 되는 줘야 상황이니까.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2억 6천까지 맞출 수가 있는 물건이고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되게 싸게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인수하면 어차피 이 사람 안 나가니까 이거 안 빼줄 나가니- 것도 없고. 예, 빼줄 것도 없고 명도를 할 필요가 할 필요도 없고 거예요. 그냥 얘 사세요. 사세요. 제가 예. 바뀐 집주인입니다. 예, 행복하세요. 맞아요, 이제부터는. 맞아요. 사시고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나가실 맞습니다. 때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세입자 이렇게 바꿔서. 네네. 이게 뭐야? 당장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단점이네요. 예, 그게 단점이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요. 왜냐하면 맞은편에 개발 호재들이 있었잖아요. 아, 네. 개발이 이미 구역이 지정된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 정말 철거하고 이주하고 이러면 이 이주 세력들은요 주변으로 가게 돼요. 당연히 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렇지. 뭐냐면 철거 어디로 갈 거야? 예. 그러면 옆에 전세값이 들썩들썩거려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맞아요. 그럼 전세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여긴 수요가 충분하다는 거지. 예, 수요가 너무 충분한 곳이고요. 그래서 임차인분이요 명도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네. 무슨 변호사를 선임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아니 왜? 그래서 명도할 것도- 굳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해도 되는데 겁이 나셨겠죠. 이 낙찰을 받으신 분이? 아니요, 이 임차인이. 임차인이 네, 괜히 임차인이. 네, 그래서 경매 겁이 넘어갔다 나셨고, 그랬다? 예, 그래서 뭐 변호사한테 자기가 물어보겠다 뭐 이랬는데 이걸 낙찰받은 낙찰자분도 초보시거든요. 같이 겁이 나신 거죠. 양쪽이 다 겁먹었어. 야 지금. 변호사만 좋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두시라고. 어차피 이분은 살아날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굳이 뭐 변호사까지 낄 필요가 없다. 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살겠다고 하셔가지고요. 네네. 편히 사시라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어차피 이분 예. 1,770만 1,770만 원. 70만 원. 네, 그럼 1,700. 세금은 요건 대략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8.8%의 세금을 내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1,770만 원에 대한 네.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인수금액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취득세를 내야 저 되는데 보증금 다 합쳐서 네. 그걸 그냥 내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거까지 내 8.8%면 대략 이렇게 내고 그거는 이제 야. 묻어두는 거네요. 네, 근데 묻어두는 거죠. 양천구 저쪽이 호재가 좀 여러 개 들리거든요. 네, 있어요. 구역이 지정된 데가 많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을 보고 나중에 이제 이주 세력까지 생각해서 어허.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실 개발 호재가 있는 선전된 지역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럴 때에는 그 구역이 선정된 옆에 주변. 붙어라. 옆에부터. 옆에 그래. 붙어라. 네. 그럼 최소한 전세 수요는 맞출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시세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매도까지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하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고 9단지에 살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이 김포공항 아래쪽에 지금 엄청난 다세대 주택과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이쪽도 이제 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던데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곳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또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뭐 사실 그거든요. 두 개죠. 직장. 뭐 뜬금없이 내가 서울 어디 마포로 출퇴근하는데 갑자기 천안으로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직장 구역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으면 여기는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중요한 정보를 드리자면 네. 구역이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끝까지 진행이 되느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이미 가격이 높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 진행이 안 되거나 몇 년 안에 되지 않거나 또 동의서가 다 진구되지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가격이 가격이 떨어져.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그쵸.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것들 많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서울에서 그렇죠. 지구 해제된 곳들도 많이 있었고. 예. 맞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또 뭐 공공재개발 이런다 그러면은 며칠 이후로 이걸 취득하게 되면 입주권도 안 나오고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사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리스크를 있다. 지고 가야 되니까 네. 오히려 조금 시선을 돌려서 그 주변. 네, 주변으로 붙으면 오히려 더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다. 네. 야, 또 생각을 달리 해야 되네. 저런 건 되게 겁나거든요. 내가 네. 보증금 다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그냥 뭐 1,700만 원을 한 3년 예금에 묻어놨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괜찮을 것 아유, 같아요. 나 진짜 코인에 묶인 내 돈이 너무 아깝네요. 그거면 저거 하나 이런 거 하세요. 할 네, 수 이런 거 있었는데 아쉽다. 지금 반토막난 그거 빼서 해야 되나 지금. 예, 아무튼 네. 2부에서 1부의 사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다른 호재가 포인트를 있는, 가지고 네. 또 투자를 한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재밌습니다. 소액 투자 사례였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 3부에서는 또 어떤 사례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투자고 3부에서 만나요. 네.